지금 매수세가 좀 줄어드는 원인들을 한번 조금씩 하나씩 찾아본다라고 네. 하면 그 매수세가 줄어든 이유는 결국은 뭐 세 부담,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각종 규제에 따른 세 부담이 가장 큰 문제일 거고.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얼어붙고 있다.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매매 수급 지수가요. 지난 2019년 9월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매수세도 실종이 되고 가격의 상승폭도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표님, 조만간 지금은 상승폭을 둔화하는 수준이지만 좀 하락 전환하는 분위기도 나오지 않을까,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지금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진단하고 계십니까? 네. 일단 시장을 먼저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지금 뭐 시장 상태에서 보면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급매물로 나와 있는 시장 가격 형성이 결국은 시장 분위기를 판단한다,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매수자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급매물에 하나 거래 절벽이 생기고, 그 거래 절벽에 의한 이런 가격들이 형성되는 것들이 이제 좀 가격의 하락폭으로 시작하는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. 그렇죠. 지금 매수세가 좀 줄어드는 원인들을 한번 조금씩 하나씩 찾아본다라고 네. 하면 그 매수세가 줄어든 이유는 결국은 뭐 세 부담,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각종 규제에 따른 세 부담이 가장 큰 문제일 거고, 뭐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또 개발이라든지 또 재개발, 재건축으로 인한 또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있죠.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가 좀 더 지금 새 주택을 받을 수 있는, 기다리면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또 한몫하는 것 같고, 또 세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 자체가 작년도 2020년도,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가격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로감들이 가장 많이 쌓여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피로감도 한몫하는 것 같고, 네.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영끌들이 우리 2030 세대 영끌을 해가면서 매수했던 부동산들이 결국은 대출 규제로 묶이면서 이런 자금 확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자금이 안 되면 결국은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,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또 대출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리는 관망세의 매수세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, 네. 이런 매수세들이 줄다 보니까 시장 거래 자체도 조금 더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, 그 거래 절벽에 의한 가격 형성이 아마 시장의 분위기로 판단되는 것 같은데, 이건 좀 성급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네. 지금 이런 세 부담에 대한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세 부담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반에는 대선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, 내년 하반기 2022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아마 2020년 7월부터 시행됐던 계약갱신 청구권이 네네. 2년 만료가 되기 때문에 2022년 7월부터는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 사람들은 결국은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때 가격을 높게 시장 형성 가격대로 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게 되면 전세가 상승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전세가 상승에 따른 또 매매가 상승에 또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점으로 전환된다,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